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매매기법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오늘은 대원강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대원강업이라는 기업은 사실 업종이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괜찮았었던 업종, 제가 이게 매매기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괜찮았던 업종,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거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산업의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 아니라면 굳이, 업황에 대한 부분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매매 포인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매매에 대한 어떤 기법적인 포인트라든지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업황,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추세가 바뀌는 과정에서 어떠한 포인트를 찾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추세가 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중심에 놓여 있잖아요. 즉, 계속 내려오던 추세가 있어. 근데 옆으로 이제 좀 이렇게 변화를 좀 주려고 바닥을 잡아주잖아요. 바닥을 잡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막 움직여요. 막 움직이는 이런 단계에서 내가 과연 이 지점이 추세를 돌려서 넘어가는 자리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죽어버리는 자리인지 거기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차트를 보시다 보면 이제 양봉이 빵 하고 튀어오르거나 이런 모습들도 있을 거예요. 매수의 조건들을 어떤 식으로 좀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알아볼 거고요. 매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게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긴 돼요. 근데 매도를 또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매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자, 주가가 이제 사기는 잘 사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이제 수익이 났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지금 차익 실현해야 되나? 팔고 나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 큰일 날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또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도를 또 어느 시점에서 잡아야 되는지까지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차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시면은 이제 추세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거 대충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자, 이 대원광업 같은 경우는 옆으로 쭉 보시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좀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쭉 올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저 업종 대비 그렇게까지 대단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죠. 이게 2,500원 정도 시점이 이제 저점이었다 본다면 지금 4,500원. 그러니까 두 배로 안 된 거죠. 이게 100%가 채 안 나왔어요. 이거는 소형주인데도 그죠? 등치가 큰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거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아쉽지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옆으로 쭉 진행되다가 주가 꺾이죠. 21년도 후반부 22년도 되면서 이제 시장 자체에 또 분위기가 생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인플레이션 등등 해서 주가 크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부분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 말까지 아주 안 좋은 상황 계속 이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이 만들어진 형태로 진행이 돼서 우리가 여기 시점을 이제 공략하게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몇 가지 포인트는 있습니다만, 자, 일단 첫 번째 상승이 좀 시원찮았다는 거. 그리고, 추세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이격도가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기업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유보율이라든지, 또는 이익률, 또 PBR, 퍼 이런 것들 지금 가격대가 그때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더 저평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종목이죠? 억울하다. 억울한 주식. 억울한 주식은 뭐냐면 좋은데 회사는 좋은데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들이 주가를 좀 조정시키는 좀 끌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에 만들어지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형태가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를 먼저 체크하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자, 지금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네, 추세가 이제 그동안 계속 있었던 부분이지만, 자, 이제 너무너무 옛날 거, 2009년도 이런 자리 같은 경우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고요. 코로나 정도 수준이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때 크게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갔었던 바로 그 포인트, 매물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공간, 그럼 이 종목의 지지선은 3,000원이 되는 거죠. 3,000원 구간이 되는 거고, 자, 추세선으로 이제 그거 본다면, 자, 지금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보셔야 되는데, 하락하고 있는 포인트는 일단 2022년도, 네, 여기, 한 10월경까지는 계속 하락 추세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쳐다보면 안 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 일단 추세선, 이 저점은 그어놨잖아요. 저점 그어놓은 거는 일단 계속 유지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점이 유지된 상태에서 떨어지는 구간들이 어쩌면 언더슈팅일 수도 있잖아. 자, 저점을 일단 지나쳤으니까 여기 언더슈팅. 근데 재수 없으면 주가가 계속 하락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일단은 기다리면서 좀 지켜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진행이 되는데 이거 봐라. 3,000원대 유지가 계속 되네. 쭉? 그러면서 뭐가 됐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수렴을 꼬였죠.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자, 추세가 하향 추세를 어떻게 했어요? 저점에서 진행이 됐는데 바닥을 이렇게 잡아주죠. 3,000원에서. 자, 추세의 전환과 저점이 잡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점이 좀 높아지는 형태의 추세만 만들어지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애매하죠. 네, 애매한데 이 시점부터가 우리가 공략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접근에 대한 포지션을 보게 된다면, 네, 일단은 우리가, 네, 이렇게 11월 달도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단 매수 포인트는 2월 달, 그 다음에 3월 달 수준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진행되는 거, 요 구간, 요 박스권 매매 포인트를 우리가 공략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래량이 한번 빵 터집니다.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치고 올라가요. 자, 일단은 추세 초기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강한 상승과 거래량이 돌파가 되면 이거 괜찮은데?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을 살짝 받았어요. 조정을 살짝 받았는데 거래가 말라붙었죠. 거래가 말라붙고 옆으로 횡보를 쭉 진행하는데 저점은 깨지 않아. 자, 그리고 외국인 매수는 계속 들어와. 자, 이러면은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사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추세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점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량이 빵 터졌는데 그 이후에 주가 조정이 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이평선 수렴이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이러면, 네, 매수를 하지 말아야 돼. 이거 뭐가 있죠? 회사가 나쁜 거 아니면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3월달까지 매수가 쭉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쭉쭉쭉쭉 해가지고요. 이게 8,000원. 그 이후에 또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2023년도, 네, 7, 8월경에 이제 8,000원을 넘어가면서 3,000원대에 매수했으니까 뭐 7,000원 100% 조금 넘게 나온 거죠. 네, 100% 조금 한 1.5배 정도 나온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추세를 그대로 먹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 게 뭐가 있느냐. 매수는 일단 3월달에 다 끝났죠. 3월달에 다 끝났고 실제로 이제 매수가 우리가 끝나고 난 시점부터 이제 4월달부터 이제 주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서 재미있는 게 기관들 매수가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줘요. 그래서 단기적 변동 구간이 한번 나타나고요. 한번 들어왔다 나가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추세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네. 이쪽에서 추세를 보고 가시면 여기서 또 배울 게 있죠. 네. 지금 3월달 이후에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을 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요? 팔아요, 말아요, 팔아요, 말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단기적 상승 이후에 들어가는데 21선을 끼고 들어가죠. 자, 중요한 거예요. 21선 끼고 들어가면 21선 지지선. 5일선 중요하지 않다. 21선 지지선. 21선 지지선 받으면 다시 올라가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 떨어지는데 21거 이거. 5일선 데드크로스. 자, 데드크로스 나오고 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 다음번 61선 지지선. 61선 지지선이 깨지지 않으면 요거는 그냥 홀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든크로스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6월달경에. 아니면은 뭐 매수하기 좀 부담됐다 그러면은 그대로 홀딩하면서 쭉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형태로 쭉 진행이 되면 이렇게 또 급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격이 점점 벌어져서 이제 부담스러워요. 이제는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팔아야 될까 고민되겠죠. 쭉 보시면 장대 음봉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아직 21선을 한번 지지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자,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팔아야 돼요. 왜 여기선 팔아야 되느냐? 지난번에는 61선과의 이격이 그렇게 뭐 높지가 않았어요. 만만했죠. 한번 볼만해. 근데 지금 이격이 커요. 이격이 크면 이건 조정을 좀 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도를 치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 61선 지지를 또 받는 척 하겠죠. 자, 이렇게 받는 척 하면서 골든크로스도 나오나 안 나오나 나왔는데 다시 내려가 다시 깨졌어. 이러면은 여러분들 매도를 쳐야 됩니다. 자, 이 차트와 비슷한 모양에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 급등 떨어져서 지지받고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척 그러다가 또 떨어지죠. 결국에는 또 떨어져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그 꼬셔먹는 구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굉장히 많이 좀 뭐랄까요? 좀 걱정스럽게 얘기했었던 종목이 바로 현대건설 아닙니까? 현대건설 차트가 네, 상승 이후에 들어왔다가 또 떨어졌다 지금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는데 확실히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 분위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지난 7월 초 여기가 일단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죠.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원강업 같은 경우는 그 후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후로 오랫동안. 근데 쉽게 죽이지 않아. 그러니까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이 쉽게 팔지를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즉 매수도 좋고 매도도 좋은데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갈 것인지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재수없으면 네, 순식간에 많이 밀리고 또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대원강건 말씀드렸고요. 요것도 이제 100% 넘게 수익이 나와서 우리가 공짜 종목 놔뒀다가 이제 정리를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익률은 네, 언제나 저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수익은 크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저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추세가 내려가는 걸 지켜보다가 돌아서는 위치를 보고 그때 매수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네, 매매 기법은 여기까지 대원강업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차트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좀 이제 쭉 보시니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추세가 바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관점들에서 추세가 바뀌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드린 것 같고요. 자, 매도 같은 경우도 뭐 신기하실 거 없어요. 제가 매도 사인을 들고 나면은 와, 성투사 매도는 너무 신기해요. 어떤 거기서 매도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저는 그런 어떤 신호가 나오기 전에 변화의 어떤 포지션들을 조금 더 많이 알아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일찍 매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놓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팔고 나면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팔게 되면 완전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고점 근처에서 조집이 나오기 전에 매도를 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이 조건들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격이 많이 벌어지거나 이평선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이 상황에서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 변화가 있다라든지 또는 환경적인 변화가 있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사전에 조금 더 일찍 매도하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시점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도가 가능하실 수도 있겠죠. 자, 물론 그렇게 하다가는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마 10개 중에 7개 정도는 잘 팔았다 얘기가 나올 거고 한 3개 정도는 팔고 났더니 올라갔더라. 근데 여러분들 꼭 그 3개를 보시더라고. 3개 보지 마시고 팔고 나서 많이 떨어진 주식들 있죠?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대원강업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한번 이야기 풀어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